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저 동빙고동에 있는 청아 아파트요. 네, 47평짜리하고 네, 34평짜리 두 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쯤 매도할까 하는 좀 고민을 가지고 전망을,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둘 다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동빙고동의 청아 예. 아파트 두 채를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는 30평형대고요. 하나는 40평형대인데 둘 중에 어디를 매도하는 게 좋을런지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요즘에 뭐 가장 그 뜨거운 지역의 청아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이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재건축 대상이고요. 재건축 대상이고, 이쪽은 나머진 재개발이에요, 그렇죠? 예, 나머진 재개발 한남 뉴타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우리가 조합원이 확정되는 순간 있잖아요. 네, 조합원이 확정되는 순간은 그 조합 설립 인가예요. 네, 조합 설립 인가.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이 조합 설립 인가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조합원 수의 그러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한정을 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임대사업주 수만큼 이렇게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게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은 지금 같은 세대가 두 개를 갖고 계신 겁니까? 네, 네. 같은 세대가 두 개를 갖고 있으시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만약에 매각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하나밖에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면은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는 두 개까지는 가능을 하고요. 네네. 예,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네. 채는 어떤 경기 상황과는 별도로 네.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매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왜냐면은 그 다음 그 두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를 갖고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이제 자격은 하나이고 예. 두 개를 받는 것은 두 세대가 있어서 두 개를 받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아마 대형 평수를 아마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지역적인 특성상 네. 뭐 한남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소형이 강세를 보일 곳이 아니라 앞으로 조망권이 확보가 되면서 대형 평수가 강세를 보일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갖고 계신 것 중에 작은 평수를 매각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조합 사업 인가 전이라고 매도 타이밍을 짚어주셨으니까 사업 진행 속도를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자양사동에 있는 그 헌 낡은 주택인데요. 네, 낡은 주택이고요. 어머님 그러면 자양사동의 번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196에 3호요. 196대 3번지 지금 주택을 네. 하나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이게 산 지가 한 8년 됐는데요. 네. 뭐 그때는 뭐 한강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산 건데 이제 개발이 그게 된다 안 그래서. 네, 네. 그게 이제 취소돼 버리는 바람에 아. 아직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개발 계획이 취소되다 보니까 좀 네.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매도를 해야 되나 싶으신 것 같은데 일단 진단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양 4동의 주택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옛날에는 이제 자양사동이 시청자분 샀을 때는 아마 노유동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곳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왜냐면은 좀 태생이 잘못돼 있는 곳이에요. 네. 태생이 잘못돼 있는 건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보면 모든 도로는 직각으로 만나야지 토지가 쓸모가 있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야 이렇게 네모난 땅이 생기고 뭐 집은 우리가 이렇게 좀 반듯한 모양이 돼야지 집을 거주하기가 편하잖아요. 네. 뭐 모든 게 90도로 만나야 사각형인 장롱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냉장고도 네. 들어가는 거고 세탁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집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면은
이런 부분은 장롱도 못 들어가고 세탁기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왜 태생이 잘못됐냐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양사동의 특징을 보면은 토지의 분할이요 다 사선으로 돼 있어요. 주간선도로는 90도로 만나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주간선도로랑 만나는 블럭 자체도 90도로 도로가 만나게 돼가지고 모든 필지가 사각형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사선으로 만나고 있죠. 네. 보이십니까? 지금 사선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삼각형의 필지들이 다 이렇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예. 뭐 다 삼각형이죠, 그렇죠? 삼각형, 시청자분 것도 삼각형이네요, 그죠? 예, 예. 삼각형 다 삼각형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역적인 태생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개별적인 필지로서는 사용을 못하고 밀어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네, 네. 특히 네. 자양 4동만 이래요. 우리가 그거 다른 보고 동으로 가보면 자양동 중에 자양 2동으로 가보면은 다 직각으로 만났죠, 도로들이. 그렇죠? 네. 근데 나머지 자양 4동으로 가면은 이런 태생 자체가 잘못된 사선으로 만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개발을 해야 되는 압력이 굉장히 높고 개발이 취소는 됐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모든 땅들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삼각형인 토지가 많기 때문에 가용 토지가 별로 없어서 신축 행위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래 뉴타운 같은 경우나 어떤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가 되면은 정비구역으로 원래 묶여 있을 때 소형 지부는 가격이 올라가고 대형 평수는 가격이 멈춰 있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멈춰 있었다가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 멈춰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있는 토지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드는 게 여태까지 정비구역에 해제되는 곳들의 특성인데 거의 자양동, 자양4동 같은 경우는 물론 신축행위가 몇 개 일어나기는 했지만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진짜 10분의 1도 안 될 만큼의 신축 허가가 발생된 곳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아직도 노후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노후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길 건너면 바로 청담동이잖아요. 영동대교를 지나서 이게 영동대교고요. 예. 그 영동대교를 사이로 놓고 이제 옆에는 바로 성수동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수동이 뜨면서 그 옆에서 영향을 지금 현재는 성수동이랑 예전에 시청자분이 샀을 때는 성수동과 같은 가격으로 갔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못한 한쪽은 정비구역이고 한쪽은 정비구역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수동이 뜨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아마 올라갈 거예요. 네. 가격 자체는 올라가고 그리고 노후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토지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셨지만 한강변의 가치는 계속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이 될 겁니다. 아마 전체로 개발이 되든 아니면 블럭형으로 개발이 되든 네. 개발을 해야지만 되는 곳이거든요. 예.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후도라든지 토지의 형태라든지 또는 접두율, 그러니까 토지가 4m 이하의 접한 도로가 많으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요건은 다 충족을 하고 있는 동네예요. 좀 더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좀 개발 계획이 취소가 돼서 속상해 하셨는데 어찌됐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다 이렇게 판단 드렸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전은성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보셔도 빠른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 연결해 볼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 접속해 주시고 고민 올려주고 계신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님이 지금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마포자이 3차 구매 시기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소문 서울에서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물론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데 전반적인 지금 대외적인 정황을 보면 우리나라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가계부채도 문제가 되고 최근
급등한 부분들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쉬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좀 그 깊이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 대책 이후에 부동산이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부동산은 자동차처럼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멈추더라도 배처럼 계속 떠나가는 그런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동안 관성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실거주자라면 일단 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에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울은 쉽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매수 시기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견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연희 님이요.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잠실 주공 5단지와 성수동 강변 한신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어느 쪽이 미래 가치가 더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잠실 주공 5단지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하실 수 있으면 잠실 주공 5단지가 직접적인 개발이랑 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잠실 주공 5단지랑 성수동도 좋은 곳이지만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일단 잠실 주공 5단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력이 되신다면 잠실 주공 5단지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네, 메신저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시거나 빠르게 답변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한경TV 부동산 재테크 검색하신 뒤에 오늘의 전문가 전은성 대표의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